월요일 총선 열전 시작합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영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다 수도권 네, 준비하고 계시죠? 네, 양천 갑이요. 우리 전영기 의원님은 네, 전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 아직 화성에 있습니다. 지역구가 딱 정해졌습니까? 아직 분구가 안 돼가지고 아.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 네. 화성 쪽에 동탄 쪽에 자, 두 분 다 수도권이십니다. 특히 양천 갑이요. 강서구 바로 옆이잖아요. 양천 갑이라고요. 예. 목동. 양천 갑이고 강서구 보궐선거 이제 결과 수도권 준비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강서 지역은 네. 워낙 그 국회의원 3명이 있는 자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있고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 완전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질 거라고 많이 예상했을 거예요. 예. 국민의힘도 그럼요. 국민의힘도 그거를 뭐 예상 지표를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예상을 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다 놀라셨을 거고요. 뭐 그리고 그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그 강서구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아마 분석은 더 잘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정윤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고 애써 부정을 하는데 직전 선거가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험지로 포장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본인들의 공천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정치적 단어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자기가 눈 가리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아기의 표현을 하는데요. 참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잘해서 저희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게 정미경 최고위원님. 예, 저도 좀 살펴봤는데 예.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김태우 그 후보가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당시 보궐선거 이제 인천에 나간 이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공항, 계약하면서. 김포공항 이전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주변이 발칵 다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조차 투표장에 안 나갔대요. 열받으시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주 근소한 차로 저는 그때 분노의 표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우 후보가 당선된 당선된 것이 것이다. 아닌지 예. 아마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 대표를 그 정부에 대해서 계속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리턴 매치가 되면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됐는데 사실 리턴 매치로 보기보다는 정말로 이거는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어제입니다.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렸고요. 김기현 지도부 재신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수습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습이 뭐 지금 무엇을 해도 잘 되고 뭐 잘 안 되고를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가 험지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갖고 김기현 대표가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네. 일단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투에서 밀린 거는 맞지만 김기현 대표가 뭐 전쟁, 그러니까 총선 뭐 이런 게 전쟁이라고 보면 거기에선 밀릴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거는 무슨 누구 입장이에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대통령실 입장도 아니고. 얘기 같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누군지도 지금 나와 있는 예.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 일단 뭐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얘기를 분석하고 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제가 볼 때는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죠. 예. 그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고 또 열받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얘기든 뭐 그렇게 표현을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분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큰 표차로 진 것 때문에 놀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험지였는데 너무 큰 표차로 지다 보니까 우리도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을 받들어서 뭐 쇄신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자기 부정이라고 느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계속 정부에 대해 얘기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로 드러난 것은 그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계속 보인 거에 대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데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김기현 대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적당하게 이제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다시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본인들의 그 오만이 다시 한번 작용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 선거에서 전 최고위원님? 패배했을 때요. 예. 패배한 쪽에서 뭐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민주당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또 민주당이 이제 계속 오만한 프레임,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오만한 프레임을 또 짜갖고 밀고 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이게 상식에 이제 기반을 해서 얘기를 정치는 늘 상식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상식이 중요합니다. 예. 상식적으로는 지금 다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네. 예, 어떻게 되면 참패의 원인도 다 따져보고 있을 거고요. 다만 그걸 언론에 어떻게 이제 말을 할 건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는 이미 내부가 다 알고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우리에게 주는 기회일 수도 있다. 예, 기회일까? 기회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아.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거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쭉 것 가는 자체가 거니까요. 예.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크게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김기현 체제,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체제, 대통령실의 눈치 보는 체제 이것만큼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여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죠. 결국에는 내년 공천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 바뀌지 않는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찬양론이었거든요. 그 찬양론에서 지나지 않는 행보는 전혀 안 보였는데 이런 심판을 받고도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우리말 잘 들으면 공천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수도권 쪽에서는 뭐 중진들은 좀 지도부 책임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긴급의총에서도 뭐 좀 사퇴까지는 아닌 좀 전에 이용호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좀 단합하는 걸로 결론을 좀 내었다고 합니다. 의원님, 이 중진이 좀 좀 험지 나가는 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늘 그거는요 또 새로운 게 없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까? 예, 이것도? 이 정치에 제가 지난번 총선 네. 때 그 황교안 대표 시절도 그 중진들 이제 험지 나가는 거 수도권 험지 나가는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응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나오지만 글쎄요. 그럼 제2의 제3 하태경 의원은 안 나오는 겁니까? 쉽지 제가 않다.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구를 이게 버린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지역구 버리고 다른 찾아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제2의 하태경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똑같다고 봐요. 네. 사실 중진 험지 출마는 정윤 최고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예. 나오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누구도 결단을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진들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2의 하태경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나와서 네. 실제로 국민들에게 좀 선택을 좀 받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좀 중진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또 그분들이 좀 험지를 가든 좀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된 가장 큰 이유도 네. 초선들이 굉장히 좀 열혈한 저는 성화를 보냈다고 보는데 저쪽에 한양대학교 가지고 있는 왕십리 성동 예, 성동 예, 왕십리 쪽에서 지역을 서초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중진 험지 출마가 하태경 의원부터 비롯된 게 아니고 네. 홍익표 의원이 먼저 결단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초선들이 많은 성원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진 험지 출마가 줄을 이룰 것이라고 사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뀌는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네. 전에 공천이 결국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한간에 이런도 소문이 있어요. 적당한 친윤은 명분 찾아서 내쫓는다 이런 얘기고 있거든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친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실수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결사옹위해서 대통령실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이용원이라든지 뭐 장해찬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중진 분들은 대통령실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뭐 이런 적당한 친윤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요? 다르게 볼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채 의원님 네. 없으시네요. 예. 저기 예. 그 이제 당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 결과가 네. 그 우리 내부에게 어떤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라는 거는 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 모르면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의 공천 시스템도 그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하는 거죠. 이기는 공천. 예. 네. 이 공천 시즌이 되면 늘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이기는 공천.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네. 이제 이기는 공천에 주목할 거고 아마 김기현 대표도 그 부분에 그 주목하고 지금 새 신안을 내놓겠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한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틈을 타서 원래 상대인 민주당은 신나게 그냥 비판하는데 원래 또 민주당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얘기 안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건 얘기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이 지금 앞으로 재판에 일주일에 한 2-3번 받아야 되는 분인데 그런 분이 대표가 돼서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거를 치른다? 일단은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뭐 나를 세워서 얘기한다 그래갖고 되는 부분은 아니죠. 국민의힘을 네.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 정치 교체를 위해서 저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김기현 체제가 확실히 변화를 보여준다면 민주당은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제2의 제3의 하태경이 쭉쭉 나와요. 그럼 민주당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고 정치 교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바뀌어 나가 보자. 근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바뀐다고 하는 여당에서 먼저 나오면 민주당도 오히려 더 요구할 명분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대당을 공격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 교체를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유 그러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자기 당 것만 알겠습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우리 당도 말씀이에요. 필요하다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먼저 김기현 대표 너네가 잘하면 그거 보고 우리가 잘할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잘하려면 자기네 자기 당이 거에 잘해야 된다? 자기 당 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얘기해야지. 지금 자기 당은 안 하고 상대방 니네가 해라. 니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할게. 이건 안 맞죠. 일단은 뭐냐면 민주당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예요. 또 이재명 대표예요. 그거 좀 이따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저희도 요구할 겁니다. 예.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지금 최고위원 발언하면서 대통령실과 관계를 좀 건강하게 할 것이다. 또 당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좀 발언들을 했습니다. 좀 변화하고 혁신하는 게 민심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김기현 대표가 그런 최고위에서 그런 발언을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김기현 대표는 현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제 아셨을 거예요. 네. 무엇이 이 수도권 선거에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라는 걸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쇄신안과 혁신안을 좀 보고 그 본인도 아마 여기에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이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선거. 핵심은 이기는 공천.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건강해지려면 예. 쓴소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것을 좀 바로 잡고 잘하는 건 잘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짝짝꿍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지금까지 건강한 관계로서 용산 대통령실한테 쓴소리했으면 지금 바로 잘렸을 겁니다. 본인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뭐 제명 위한 서명 운동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채구 의원님. 지금 전부 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예. 열받는데 두 사람이 저러면 그냥 이제 짜증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얘기 더 하시기 싫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거부터 쌓인 감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노원에서 지금. 출마할 때 두 네. 분이서 얼마나 붙었습니까? 그리고 각종 당권을 두고도 힘자랑할 때 이준석과 안철수를 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감정 싸움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를 하는데 비명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글쎄요 지금 손잡고 넘어가자 이렇게 화한 메시지도 내고 있는데 비명계가 이런 반응을 좀 기대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가기로 예상을 했던 건 어떻습니까? 아마 그 비명계로 불리는 네. 분들께서는 이렇게 손잡고 갈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몇몇에 있는 강경파들이 이번에 가결파들을 용서할 수 없다 막 계속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니까 보였어요. 예. 이렇게 손잡고 가자라는 반응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가자라고 손을 뻗으니까 조금 당황한 기색이 있는 것 같아요. 당황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당이 분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같이 화합의 길로 가자라고 하면 비명계 의원님들도 화합의 길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명 예 제가 말씀하십시오. 봤을 때는요. 네. 비명계 의원들이 놀라서 당황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만 이렇다는 아, 걸.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예. 지금 현실이 움직이고 있는 바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그 비명계 의원님 네. 지역에요. 그 친명계 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내지는 아무튼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을 자객 공천 그러니까 자객으로 경선하러. 보내는 거예요. 경선하는 거. 경선하러?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선이에요. 아, 예. 예? 경선인데 자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인이 이재명 대표가 보낸 사람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당원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경선을 하면 그건 경선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미 바닥이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무시하고 그냥 물 위에서 얼굴을 내미시고 아 우리는 뭐 손잡고 넘어가자 이러면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뭐 하나 이러지 그걸 뭐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아니 물론 이중성의 당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에 대해서.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원욱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의 악재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냥 상식적인 발언이죠. 아니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 가리고 뭐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 혐의가 되게 많고 일단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옛날에 조국 전 장관도 구속이 되지 않고 지금도 구속이 안 되고 있지만 계속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수사받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인가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 수많은 재판을 지금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거 늘 했던 얘기지만 그분이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게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비명계 의원 주장들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당하죠. 근데 이제 이 정치라는 게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권력의 생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말에는 좀 동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 어느 지역이나 다 경선을 할 겁니다. 이거를 뭐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나누어 잡는 것 자체가 사실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정명윤 최고위원님 경선 많이 해보셨잖아요.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프레임 잡으려고 해도 현역이 유리한 이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의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많은 논란들이 해소가 되었고 이미 그 구속영장도 기각이 돼서 이제 외부에서 이런 일들을 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총선 직전까지 왔을 때는 내부 총질이 저는 오히려 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대표 흔들어 가지고 무엇은 좋은 꼴을 보겠냐라는 말들이 저는 딱 떠오르는데 사실 뭐 이러면서 외상값 이야기를 계속 외상값 하시잖아요. 네, 외상값 치러야 얘기하시는데 된다. 조금 전에 친명 비명 경선과 관련돼서 뭐 가결을 했다라고 선언했던 분들은 그 외상값들이 결국에는 당내에서 정치적인 책임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뿐이거든요. 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확실히 끊고 가려면 뭐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징계까지 가는 거는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들이 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자신 있게 가면 될 문제지 이것을 프레임으로 잡아서 저 사람들은 위험하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잘못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지금 말했던 지금 선거 다음 날 또 검찰이 백현동 그 개발 특혜 또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경기도의 지금 법인카드 유형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도 꾸려졌고요. 결국 이게 계속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근데 수사를 안 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네. 권익위에서 지금 검찰에 수사 요청한 거잖아요. 그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그거 검찰이 수사 안 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다. 이건 선거하고 저는 관계 없다고 봐요. 검찰이 뭐 그렇게 예민하게 정치적인 걸 바라보면서 한다? 그렇게 했으면은 지난번에 뭐 다 알고 기각될 걸 다 알고 추석 전에 하지 말고 추석 이후에 했어야지 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그런 거 아니라 자기네가 하는 그냥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저는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 백현동 건을 대장동 건에 병합한 거. 네. 그건 원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통 해요. 우리 변호사님 다 아시겠지만 네. 앵커님도. 네. 그리고 만약에 병합을 안 하고 기소를 하면 보통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에서 제발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거나 검찰 측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병합해 준 건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적반하장식으로 왜 쪼개기 기소를 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검찰의 행동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통으로 그냥 기소하면 되잖아요. 아, 예. 예? 그냥 기소해요. 백현동. 그다음에 그 대북 송금.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쌍방울, 예. 그다음에 위증교사, 그냥 구속영장 쳤던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있던 걸 그냥 통으로 기소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는 해야겠죠. 근데 좀 적당히 해야죠. 사실 뭐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무조건 구속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판사 빙의해가지고 이 사람 무조건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혐의가 많다고 계속 범죄자라고 더 씌우는데 이 부분도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영장 전에 이재명 대표 죄 없으면 100% 기각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가 이거 기각되니까 죄 없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또 흠집 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태도 자체는 그렇게밖에 못 보는 겁니다. 저기 이재명 예. 대표를 지금 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미 문제 있는 사람이 됐는데 무슨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검찰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무조건 구속된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하나도 저예요. 아, 예, 예. 이재명 대표. 예. 이걸 정치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검사의 업무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구속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비슷한 범죄에 저지른 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법원이든 검찰이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관건에.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판례에 의하면 그다음에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구속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속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임명이 됐어요. 지정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라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재하에서 있었던 그 인사팀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뭐 탄핵해라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참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마치 무죄 받은 것처럼 막 저렇게 민주당에서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지금 딱 드는 생각은 그래서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했구나라는 생각 딱 드는 겁니다.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는 절대로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통령실 눈치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국민의힘은 검사 만능주의가 있어요. 검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다 구속될 수 있고 다 기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검사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법부까지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고 구속의 가능성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건데 그 사법부가 잘못됐다고 부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만능주의를 먼저 버리고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김명수 대법원장 네. 다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세상에 그 정치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가 본인이 무슨 민주당 정치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예? 그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만 아니면 다 자격 있다고 봐요. 대법원장 자격이. 무슨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다 훌륭한 분으로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뭐 그분을 갖다가 후보자로 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정치적인 거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번에도 대법원장 후보가 누군가가 올라왔을 때 민주당이 그 다수당 본인이 다수당을 가지고 또 갑질의 행태를 보이면서 또 낙마를 시키면 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김선수 대법관이 대행 체제로 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결국 사법부의 인사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그 내심의 그런 그게 의도가 다 보여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상적인 분 보내주시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사법부 공백 민주당도 부담입니다. 제발 올바른 후보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속보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요것만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네.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이 지금 됐습니다. 경북 청도죠.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혜지 또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성원 의원이 지금 됐으니까 그거 좀 참 어떻게 또 좀 영남 쪽 같긴 합니다. 인원이 사실 의원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수도권 쪽은? 글쎄요. 지금 이 내부 지금 발표가 나서 취재가 네. 지금 안 된 그러니까 상태인데. 지금 속보로 떴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은 아마 유이동 의원이 의원이 한다고 된 것 같고, 얘기하고요. 예, 사무총장은 조금 이거는 이만희 알아봐야 될것 의원이라고 같습니다.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 열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용기 정미경 전 최고위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